언제부터 진보는 왼쪽이고 보수는 오른쪽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정치적 입장을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방향으로 부를까요? 오늘은 정치 아는 척입니다. 먼저 정치라는 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는 영어로 폴리틱입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 폴리티코스에서 왔고 그 뿌리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가 있습니다. 폴리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살며 법, 질서, 의사결정을 만들던 공간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폴리틱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말론 통계학, 스태티스틱이란 말이 있습니다. 통계학의 어원이 되는 스테이터스라는 말 자체가 국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이라는 말 역시 세금 추계, 인구 관리, 징병 등 국가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아테네에선 최초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배제된 시민 남성 중심의 제한된 민주주의였지만 한 명의 왕이나 소수의 귀족한테 권력이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는 데모스와 크라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데모스는 민중과 사람들을 뜻하고 크라토스는 힘과 권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데모크라시는 말 그대로 민중의 지배, 사람들의 권력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작은 아는 척을 하나만 더 해보자면 데모스는 다른 영어 단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전염병, 에피데믹과 넓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퍼지는 큰 유행병이라는 팬데믹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다시 도입부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진보는 왜 왼쪽이 되었고 보수는 왜 오른쪽이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선 1789년 프랑스 혁명기의 국민의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겉으론 유럽의 강대국이었지만 내부에선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왕실은 오랜 전쟁과 막대한 지출로 재정 위기에 빠져 있었고 그렇기에 더 많은 세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담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회는 성직자, 귀족, 평민이라는 세 신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인구 대부분을 차지한 제3신분, 평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계몽사상은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정말 신이 정해준 존재인가? 귀족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권리를 가져도 되는 것인가? 국가는 왕과 귀족의 것인가? 혹은 국민 모두의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프랑스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등장한 국민의회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갈라졌습니다. 의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급격한 혁명이 아닌 왕을 유지한 채 왕권을 제한한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는 온건파가, 그리고 그 왼쪽에는 신분제와 특권 질서를 더 근본적으로 바꾸고 혁명의 원칙을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인 급진파가 앉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른쪽 우파는 질서와 보수를 뜻하게 되었고 왼쪽 좌파는 변화와 진보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정치가 되었다면 색깔도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왜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연결되었을까요? 빨간색은 오래전부터 강한 감정을 가진 색이었습니다. 피, 희생, 분노, 저항, 혁명을 떠올리게 하는 색이었죠. 그렇기에 근대 유럽에서는 붉은 깃발을 결사항전, 반란, 혁명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그리고 19세기 유럽의 여러 혁명과 노동운동을 거치며 빨간색은 점점 더 혁명과 좌파의 색으로 굳어졌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엔 그 이미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볼셰비키 혁명, 붉은 군대, 붉은 깃발, 이런 표현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빨간색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뜻하는 색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빨치산이라는 단어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빨치산은 유격대원을 뜻하는 러시아어 파르티산에서 온 말입니다.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남북 이념의 대립 속에서 빨치산은 공산주의 유격대와 연결되었고 빨간색이라는 공산주의의 상징과 반공주의 정서가 결합하며 빨갱이란 말은 정치적 표현이 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도장으로 할 수 있는 아는 척을 하며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투표소에서 찍는 기표 도장은 한자 전복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모양을 도장으로 썼던 것은 아닙니다. 1948년 민주선거 도입 이후 초기 선거법엔 기표 연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그렇기에 동그라미 모양을 찍을 수 있는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나 탄피를 기표 연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원형 모양의 도장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잉크가 반대편에 묻으면
무효표 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도장 모양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람인 모양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양이 특정 후보나 특정 기호를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1994년부터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전복 모양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자는 상, 하, 좌우 완전히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접어서 잉크가 묻더라도 원래 찍은 표와 번진 표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 아는 척을 해보았습니다. 정치는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언어와 상징, 절차의 기술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빨강과 파랑, 한 장의 표와 한 번의 도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정치의 단어와 상징 안엔 함께 살기 위해 싸우고 타협해온 오래된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복자가 새겨진 도장으로 소중한 한 표를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아는 척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아는 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